현재와 같은 차가운 시장에서 우리 몰래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는 곧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중요한 요소이며 오늘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토시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장세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비트코인 불장이라는 기대감이 팍 죽어버릴 만큼 시장 참여자들을 굉장히 피로하게 괴롭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 일봉 차트만 보아도 이렇게 변동성 없이 위아래 꼬리만 그리며 개미들을 터는 중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불장이 오긴 하는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의구심과 피로감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서는 차가운 시장에서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한 유동성과 알트 불장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온체인 데이터까지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럼 바로 가시죠. 최근 커뮤니티에 비트코인 불장 없나요? 와 같은 질문이 자주 보이는데,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이 호재가 없다라는 점일 것 같아요. 그게 가격적으로 나타나니까 불안하실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거에 해당해요.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이번 불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키워드를 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현금 역할을 하는 업비트로 치면 원화와 같은 걸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는 USDT와 USDC가 있죠. 상식적으로 우리 업비트에서 매수 가능 원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살 수 있는 코인의 개수와 양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많아지겠죠. 시드가 100만 원인 사람과 1억인 사람의 포트폴리오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현금의 양이 수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유통량이 지난 7일 동안 26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USDC 발행사 서클이 직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사실이죠. 그에 따른 이 USDC의 시가총액은 21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으며 2023년 11월에 비해 무려 120%나 증가된 거예요. 회사 규모가 말이죠. 1년 조금은 넘어서 회사의 규모가 2배 넘게 성장하는 게 말도 안 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시가총액 변화율은 2023년 11월에 비해서 5% 증가한 수치이죠. 그리고 테더사가 발행한 USDT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USDT의 성장이 달러 지위 강화에 일조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중국은 금을 엄청나게 매집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본인들의 위안화에 담보를 쌓아두기 위함이라고 했었죠. 그 위안화의 지위를 금이라는 안전 자산을 축적함으로써 강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달러는 미국 채권을 담보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말하는 겁니다. 달러는 미국 채권이라는 빚을 담보로 하는 화폐니까 달러 쓰지 말고 금을 담보로 쓰는 우리 안전한 위안화 써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미국이 금을 사기에는 금값이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린 상황이며 금을 사주는 게 오히려 중국 좋은 일 해주는 거겠죠. 트럼프는 절대 그럴 인물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 채권을 더 강화하자라는 게 미국의 현재 입장이며, 스테이블 코인인 USDT 또한 달러 기반의 위안화와 같은 화폐에 해당합니다. 이 또한 그럼 담보가 필요하겠죠. 이 USDT 또한 미국 채권을 담보로 사용 중이에요. 투자자들한테 달러를 받고 USDT를 발급해줌과 동시에 그 달러로 미국 채권을 사는 거죠. 그럼 미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발전시키면 미국 채권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되니 담보가 강해지게 되고, 기사의 제목과 같이 달러의 지위가 강화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이 구조를 가만히 냅둘 리 없다고 예전부터 계속 언급했었어요. 괜찮죠? 근데 이러한 제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 초안을 공개했어요. 프레임워크는 어떤 일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리된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먼저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말이죠.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공개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우리는 세울 거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놓겠다 이 말이에요. 설계도를 전 세계에 공개했는데 건물을 안 짓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나온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미국 재무부는 미 연준 증권위원회 통화감독청 등과 협력하여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설계와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즉 미국은 확실히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안전하고 별 탈 없이 성장시켜 나갈 거고 단단한 기반을 다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대형 기관을 비롯한 고래들의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겠죠. 현재 시장은 차갑지만 이 유동성이라는 키워드는 뜨겁게 달궈지고 있어요. 곧 있을 불장의 호재로 작용될 호재의 틀을 엿볼 수 있는 주제였기에 별 2개로 책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사실 이번 불장에서 나스닥과 같은 지수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알트들은 언제 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부쩍 시장에서 알트 불장이 없을 거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근거들을 살펴보면 기관들의 ETF 수요 증가로 알트 매수세 저조 그리고 그에 반한 신규 알트들 대거 생성이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뷔페에 갔더니 음식들이 막 300개, 400개 불어나 있다면 다 먹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즉 한정된 자산에서 알트들의 신규 생성은 자금을 쪼개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실제로 최근 있었던 트럼프 밈코인의 강세만 보더라도 트럼프 코인이 강세를 보이자 다른 알트들에 있었던 자금들이 빠지며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이걸 보통 흡성대법이라고 불러요. 허나 신규 알트들이 무차별적으로 증가되는 게 꼭 생성된 모든 알트들로 자금이 분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블룸버그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XRP와 라이트코인 ETF를 다음 ETF 주자로 지목하면서 여러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 리플과 라이트코인은 다른 알트들에 비해 시장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주어도 자리를 지키며 좋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일가가 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같은 디파이 프로젝트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죠. 그에 따라 디파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솔브 프로토콜과 같은 디파이 플랫폼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요. 약간 은행의 투자 상품, 투자 펀드 같은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돈을 맡기면 디파이 시장에 돈을 유치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건데요. 그런 솔브 프로토콜의 예치 자산인 TVL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 알트들의 증가가 꼭 기존 알트들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가치력을 인정받은 코인일수록 그 안에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억누르고 알트코인들의 성장을 막았었던 SEC 증권위원회가 진행했었던 일부 소송들의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고 가상자산 ETF 신청이 급등했었죠. 전부 알트들 ETF에 해당해요. 크립토컨트 CEO 주경 대표도 활용 목적이 뚜렷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소수의 알트코인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었죠. 이는 알트 불장이 없을 거다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이야기였기에 별 1개로 책정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번 불장에 꼭 가져가야 할 온체인 데이터를 소개해드린다고 했었죠. 사실 막 엄청난 온체인 데이터라기보다는 생각보다 대중적인 데이터예요. 바로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의 펀딩 레이트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펀딩 레이트가 무엇이냐면 약간 우리가 주말에 어디를 갈 때 주말에는 추가 요금을 받는 느낌이에요. 평일에 비해 수요가 몰리니까 주말에 추가 요금을 붙여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펀딩 레이트도 이 균형을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롱이 많으면 숏한테 돈을 주고 시장에 숏이 많으면 롱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균형을 위해서요. 괜찮죠?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초록색 선이 펀딩 레이트가 양수임을 의미하며 빨간색 선이 펀딩 레이트가 음수가 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 즉 펀딩 레이트가 음수로 바뀌는 순간은 비트코인이 가격적으로 항상 유의미한 저점을 달성했어요. 한 번의 예외가 없죠. 그리고 현재도 이러한 펀딩 레이트가 음수를 찍은 상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활성화되고 매수 자금은 많아지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어 가격이 싸지는 상태이며 오히려 투자자들은 펀딩비를 보았을 때 숏을 더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감이 오시죠? 시장의 방향과 고래들과 개미들의 투자 방향이 정확하게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펀딩 레이트는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지표이기에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펀딩 레이트 한번 보고 투자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혹시나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고정된
댓글에 있는 그냥 신문과도 같은 텔레그램 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 요약해보자면 현재 나오는 불장에 대한 의구심들은 호재가 없다가 아니고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의 유통량이 26억 달러 증가됐고 말도 안 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미국이 안 밀어줄 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죠. 그리고 비트보다 중요한 알트들의 시즌 종료 이야기 또한 SEC 규제 완화로 인해 앞으로 생길 알트코인 ETF와 신규 프로젝트로 인한 예치금 증가 같은 현상을 보았을 때 ETF와 신규 알트코인 증가와 같은 주장은 약간의 오류가 있으며 모든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가기보다는 선택받은 일부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장에서 매번 챙겨보셔야 할 온체인 데이터까지 보았죠. 솔직히 이 영상을 보신 대부분이 많이 지치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답답하고 피로감이 많이 쌓인 상태인데 이전 사이클들을 생각해보면 항상 큰 상승 전에는 이런 극한의 피로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시간이 더 늘어질 수 있을지언정 이미 잡혀버린 큰 틀은 바뀌지 않으니 염려 마시고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해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만이라도 꼭 부탁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사토시였습니다.